원래 하던 치료인데 이걸 목주름에 적용을 다른 분들이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흉터 치료라고 보고 이걸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채우는 치료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완성도를 높일지가 해답이 있다는 거죠.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있고 거기가 좀 파여 있는 이렇게 섬유화가 좀 진행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시술을 말을 하는 거고요. 처음보다는 더 좋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은 주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있는 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할 건데, 목주름은 얼굴주름하고 생기는 이유가 좀 달라요. 얼굴주름은 볼륨이 줄어서 생기는 노화에 의한 주름이지만 목주름은 사실은 별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건 그냥 타고난 거, 태생적인 주름이라서 신생아를 보고도 이렇게 약간 보면은 목주름이 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태어날 때 4.8kg 정도로 태어났거든요. 저도 그래서 목주름이 약간 있어요. 자, 설명을 계속했지만 타고난다. 타고나는 거라서 바꿀 수 없어요. 노화에 따른 주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예방하겠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베개를 자기한테 맞는 거 쓰시고, 그리고 크림을 바를 때도 이게 보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피부에는. 그러니까 크림도 목까지 충분히 많이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있는 주름을 제거하는 형태의 치료를 하는데, 그 주름을 흉터라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움푹 패인 자국이 있다고 하면 덜어내든지 아니면 도두어서 올리든지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할 건데, 흉터 치료라고 보고 이걸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채우는 치료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완성도를 높일지가 해답이 있다는 거죠. 원래 하던 치료인데 이걸 목주름에 적용을 다른 분들이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강 강사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저희 병원에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한희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특허 낸 것처럼 쓰고 있는 서브시전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있고 거기가 좀 파여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깊게 보이는 건데, 기존에 많이 하던 방법은 이제 필러로 해서 채우는 식으로 해서 이걸 올려주는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선천적인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섬유화가 좀 진행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당겨주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브시전은 이거를 이제 끊어주는 시술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1차적으로 끝이 뭉툭한 캐뉼라로 끊어준 다음에 필러를 넣어서 얘네들이 다시 붙지 않게 하는 그런 시술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필러가 흡수돼서 사라지더라도 처음보다는 더 좋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목 전체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진행을 하고요. 서브시전을 할 때는 해당 부위에 국소 마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아요. 한 번으로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원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한 20대, 30대 이 정도인데, 그 정도 기간 동안 계속 진행된 목주름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나면 조금 호전이 되지만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2회, 3회 경과를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목주름이 아주 연하게 있는 경우에는 스킨보톡스나 리프팅 레이저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목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그렇게 옅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내원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서브시전을 하시는 게 적합한 케이스가 많고, 선천적인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서브시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목주름이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톤 놓고 계시던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희망적인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에서 특별히 강의를 준비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